모두가 따지고 보면 지구상에 있는 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집합체예요. 코끼리는 미생물의 숫자가 많은 거고 체세포 개체수가 많은 거고 우리 인간은 적은 건지 덩치가 크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로 말하면 인구가 많냐 인구가 적으냐 이 차이라는 거죠. 이 말은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우리 인체의 체세포나 혈액 속에 사는 여러 모든 생명들이 알고 보면 똑같이 다 미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체세포 종류가 몇십만 종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다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생물의 주성분은 지방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약이나 주사를 맞아서 강제로 죽이는 쪽으로 접근해 버리면은 죽이는 약성은 제 이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미생물이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놈을 응고시키거나 녹여야 그놈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리 기능으로 이게 접근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도 유해균이 됐든 유산균이 됐든 유익균이 됐든 모두가 지방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응고시키는 기능 가지고 그놈을 응고시키면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 한 종류만 아니면 또 다른 종류 하나만 특정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놈을 응고시키거나 녹이게 할 수 있겠느냐 따지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이렇게 남용해서 먹이면은 항체 예비군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 그 항체 예비군은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AI로 인해서 지금 동물들이 막 전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끌어다 묻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동물한테만 동물이 이렇게 그런 병들이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온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 AI를 일으키는 그 병원이나 세균 바이러스들이 강해서 이게 지금 동물들이 치명타를 입느냐 아니면 상시 항생제를 넣어서 항체 예비군을 이미 다 도태시켜서 국가로 말하면 군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무사통과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개를 치느냐. 제가 이거 반론하는 거죠. 근데 이런 동물한테 치료하는 기능이 우리 인간한테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우리 인간도 이제 감염성 질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에 이렇게 취약해지는 것이 따지고 보면 동물한테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 인간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럼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간단하죠. 우리가 닭이나 오리 같이 이런 것들은 불과 6개월, 1년, 2년이면 다 잡아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요즘 100세, 120세를 바라보고 사는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이치 안 맞잖아요. 동물들이 항체를 다 죽여버려도 1년 내에 그냥 그동안에 병 안 하고 잡아먹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위적으로 스스로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성으로 하다 보니까 항체의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이 소실됐죠. 근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혀봐야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다른 생명체로서 우리 인간이 꼭 멀리해야 되느냐. 저의 이렇게 심천 생리학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모든 생명체는 더불어 상호 공존 진화 발전입니다.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거를 다 도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도 인간이 그렇게 많아도 서로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인생들을 다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 인체도 그 논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인체나 동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면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됐네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춥네. 제가 얼굴이 너무 추운 데서 일하다 들어와서 얼굴이 벌겋지 않을란가 모르겠네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그런
그런 병이 불치병이고 병원에서 치유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사열로 완치할 수 있을까요? 지인이 여자분이고 40대인데 그런 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이랬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3, 40분에서 짧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설명이 다 될란가 모르겠네요. 자꾸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은 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병이냐 이제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인터넷에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이니까 크론병에 대해서 이제 현대의학에서 하는 거 간략하게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들어갈게요.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 정의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하며 병적인 변화가 분포하는 양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희맹부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대장, 희장, 말단부, 소장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병적인 변화가 희장과 냉장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40%에서 60% 가장 흔하고 소장에서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 한 30%, 대장에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10%에서 25% 정도 차지한다. 증상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은 설사, 복통, 체중 감소이며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미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관절염, 피부 증상, 결절홍반, 궤저 농피증, 안구, 병변, 홍채염, 포도막염, 섬유화 등이 일어나 담배관이 두꺼워지면서 담관이 좁아지거나 협착이 생기는 경화성 담관염, 심장결석 등의 장관의 증상도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증상의 정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며 증상은 서서히 또는 급속히 나타난다.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의 약 30%에서 50%에서는 항문 주위에 병적인 변화가 동반된다. 흔히 치액, 치루 등이 생기는데 크론병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증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냥 간략히 현대의학에서 이제 크론병을 보는 이제 관점이고 객관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심천생리학은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도 요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하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근데 이제 크론병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장에서 발병을 했지만 원인에 들어가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3차 합병증이 크론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에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가 하면 이 크론병 환자들은 흔히 이제 서양의학에서 양의학적으로 진단하면 몸에 이제 염증이 많이 동반하거든요. 그 염증이 많이 동반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그 염증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항생제 쓰고 항생제 안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쓰고 이제 소화제 쓰고 또 설사 나면 이제 설사 멈추는 약 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천생리학은 몸에 염증이 많다고 하는 거는 심천생리학의 기준으로 보면 혈질이 강산성화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증세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중증 환자냐 아니면 초기냐에 따라서 치료가 쉽게 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심천생리학은 사혈을 이렇게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혈을 빼내고도 체력이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소화 기능이 적어도 식품을 한 5가지 정도 되는 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게 사혈하기가 쉬운데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이걸 뭐 반절 먹다 반절하다 안 되면 3분의 1씩 나눠서 먹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혈하는 요령을 하면 의지력만 가지면 뭐 치료가 아주 꼭 그렇게 난치병이고 어렵다 할 정도는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난치병으로 치료가 불가한 병이다 이렇게는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병이 오면 우리 인체 생리 구조상 거기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인체 그 장기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망가져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병이 오는가 이거를 이제 역추적해서 풀어보거든요. 그 이제 다른 데보다 우리 이런 데서 이제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거의 이게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쪽이 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산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피의 유속이 느리다 소리인데 피의 유속이 느리려고 하면은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지 않고는 피의 유속이 느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왜 하필 그쪽에서 어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쌓여서 장 전체가 이렇게 염증성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 이제 이 말을 가볍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해서 응고된 혈전이 6번을 막았다면 고혈압이 됐고 5번 30번을 막았다면 저혈압이 됐고 9번을 막으면 뇌경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혈이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지금 장기를 막고 있어요. 그럼 이 인체 여러 부위 중에서 왜 하필 그쪽에서 어혈이 쌓이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도가 높아져서 산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산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혈관이 막히면 항체가 접근할 수 없고 또 혈관이 막혀버리면 염증성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써도 혈관이 막힌 데는 약성이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치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천생리학에서는 왜 다른 부위 놔두고 하필 그 장에서 이렇게 많이 쌓였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진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체가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인체의 모든 각 장기 기관 조직은 수축팽창의 원리로 움직인다. 근데 수축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이것들이 연동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뇌파,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를 보내주면 그 뇌파의 신호에 따라서 수축 연동 활동을 하는데 뇌파가 약해지면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그곳에서 어혈이 집중적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보면 뭐 인체 구조상 치료가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단 조건이 이제 증세가 아주 심해서 뭐를 먹어도 설사를 한다고 하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야곱야곱 이제 먹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우면 뭐를 먹어도 뭐 소화시킬 정도만 된다고 하면 뭐 치료하는데 뭐 그냥 10명 하면 9명 낫는 병 정도 이 정도밖에는 비중을 안 두는데 일단 뭐를 먹어도 이제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의지력만 있으면은 2번 51번을 그냥 하루 걸러 또 빼고 하루 걸러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서 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돼 나가면서 식품 양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 나가면서 의지력을 보인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뭐 그렇게 치료가 도대체 불가능하다 할 정도는 제 기준으로 봐서는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이게 현대의학이 대부분 보면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의 효능이 나타나는 약의 어떤 강제 기능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대부분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치료가 되려고 하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걸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이라고 그랬고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영양분이 공급돼요. 그래야 이제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이제 이런 효능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모든 치료 방법들은 혈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면 어때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피가 못 도는 부위가 월등히 산도가 높아지거든요. 또 산도가 높아질 만큼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은 또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산소 부족이 또 산도를 더 높이고, 이게 악순환인데, 현대의학은 그 혈관을 막힌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계산에 넣지 못했고, 또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져야만이 그 산과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응고된 게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데, 신장과 간을 그대로 두고 재행복원시키는 학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 진단받으면 거의 뭐 불치병이 돼버리고, 난치병, 그냥 난치병 한 번 그냥 약 먹으면, 제가 하는 게 답답하니까 오직하면 30년 전에 한 번 병원에 가도 순환기계통에 진단받으면 죽을 때까지 병원 벗어나지 못한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법은 좋게 강력하기는 강력한데 보사의 균형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딱 부딪히면 이런 게 문제인데, 이게 산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산에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엄청 과민해요. 근데 1차적으로 그 강산 해독제를 썼을 때 그거를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저기는 받아들여야 이렇게 불을 끄면 이렇게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꺼나갈 수 있는데, 아마 이분도 의지력을 가지면 좀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면은, 옛날에 이제 제가 이렇게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참 아무 걱정도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만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하려면 답변하려고 하면 저도 실없는 사람 되기 싫거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다 보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줄여서 얘기합니다. 거의 아마 97, 8% 되면 한 93% 된다고 하고 말을 이렇게 줄이지. 지금까지 제가 35년 동안 이 일하면서 완치가 안 되는 거를 완치된다고 했다가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러게 적어도 100명 치료하면은 93명 이상은 좋아지거든요. 이 크론병 역시도 제가 보기에 90% 이상은 완치 가능하다. 근데 처음 이제 첫 단추를 저처럼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면은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일단 설사를 멈추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좀 보고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유튜브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과대 광고가 때문에 얘기를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크론병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장과 간이 망가진 합병증으로 이 크론병이 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쓸개 담즙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그 질소가스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에서 쓸개 담즙이 해독하지 못하는 그 질소가스를 해독하는 게 환거식이 그거를 일반인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먹고, 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을 적에, 초기에는 신장 기능만 떨어졌을 적에는 요산, 약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인데, 이때 바로 치료하지 못하고 이걸 놔두면 그냥 피가 썩어버려요. 그 썩은 피를 혈질이 강산이다. 현대의학의 그 염증인자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강산을 염증인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강산 해독제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한 150알 정도 요렇게 섭취해서 그거 먼저 섭취하면서 2번, 3번, 2번 51번, 2번 51번을 막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고, 이제 사열 순서는 내가 이제 정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열 순서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언급해 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5번에 보면 강의 테이프 보면 몰아빼기 있죠. 그 몰아빼기에서 8번이 1순위고 29번이 2순위, 14번이 3순위, 9번이 4순위,
53번이 오순이, 1번, 다시 6, 다시 5, 다시 30. 그러고 이제 기본 사열은 2번, 3번이 아니라 2번 51번. 그래 2번 51번은 그냥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이렇게 빼도 되고요. 나머지 혈점은 일주일에 한 번 사열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이 대부분 이 병이 있는 분들, 크론병이 있는 분들은 체력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빼는 양을 2번 51번에는 나오는 거는 무게로 달지 말고 나머지 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많이 나오면 한 200g,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게 나오고 어혈만 펑펑 나올 적에는 한 300g 정도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제 빼주면 되는데 이 병을 그냥 요약해서 진단하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9번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기는 어혈이 1차적으로 9번, 53번 위치에 어혈이 쌓였고 어혈이 쌓인 시간이 길다 보니까 피가 못 돈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갈수록 산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선의 피복을 녹였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장에 연결된 신경선이었다. 그래서 뇌파가 누수된 만큼 장 무력증이 빠져 있고 장의 피해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그쪽에 어혈이 형성됐어요. 이제 어혈이 형성되는 게 피해 유속이 느려지면은 항상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 산소가 부족하면 갑자기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매연이 우리가 기체 상태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생기는 걸 질소라고 하는데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거든요. 이게 산도가 높아지면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산도가 낮은 데서는 그냥 흘러가다가 산도가 높은 데 와서는 응고돼 버려요. 그러고 몸에서 이제 생기는 어혈은 이미 막히면 막힌 데다 자꾸 이렇게 보태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가 못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고인물이 오래되면 이렇게 썩어버리듯이 산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 산에 의해서 이제 피부가 녹아버리죠. 세포들도 녹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염증들이 발생하고 수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 이제 어느 부위에서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크론병은 이제 장기에서 생겼다.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피가 못 돈 부분이 우리가 뇌였다고 하면 그게 뇌종양이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뇌종양 생각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이제 가벼운 병인데 뇌종양이 됐던 그런 병이 됐던 우리 인체는 그래요. 자꾸 병을 기술로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인체는 태어날서부터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 복원하는 그런 기능을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몇천 년, 몇억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거 재생 복원하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고 치료는 내 몸 스스로 해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병든 세포는 녹아서 없어져야 되고 그 없어진 자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줘야 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 공급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녹아서 없어졌거나 수면세포가 된 거는 이 역시도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세포도 된 거고 또 녹아 없어진 것도 혈관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진 게 원인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론은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이 우리가 정상이 100이라고 할 때 혈관이 70%가 막히면 영양 공급은 30%가 되고 영양 공급이 30%라고 하는 거는 정상 활동성 세포가 30%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30%가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힌 혈관을 뚫어줘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게 해주면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힌 혈관이 또 그대로 두고 어혈이 왜 만들어지는지 모르니까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할 수도 없고 하는 방법도 없고 또 피가 오랫동안 못 돌아서 썩어서 혈질이 강산성화돼도 그 강산을 해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이렇게 난치병이 됐던 거지. 이걸 체계적으로 2번 51번을 빼면 어때요? 2번이 나오면
위기능이 좋아지고 그 2번은 어때요? 별명이 밥도둑혈이죠. 51번을 빼주면 이게 이제 생리통혈인데 장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장기하고 연결된 생식기계통에 모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요.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장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 2번, 3번을 빼면은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흡수하게 한다는 거는 피가 돌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식중독균과 유해균은 사라지고 유산균과 유익균으로 바꾸기 때문에 일단 영양분이 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양분이 이제 가공이 돼도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녹아버리면은 영양분이 없으니까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죠. 그건 이제 혈질이 강산성화됐다고 하는 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건 어때요? 8번을 빼주면 8번 혈 이름이 어때요? 신간혈이죠. 신장과 간장을 앞자만 따가지고 줄여서 당연히 8번 하나에서 신장과 간이 연결된 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연결이 되느냐고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간은 절대 저 혼자 기능이 안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야만이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8번 혈 이름을 신간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8번을 빼주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하필 장기 쪽에다가 어혈이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쌓였냐는 건 뇌파 누수 때문에 그렇다. 그래 장의 수축 연동 활동이 떨어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 무력증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혈이 쌓였다. 그래서 장 무력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뇌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위치는 9번, 53번. 근데 이제 9번, 53번을 사회라적에는 꼭 1번을 보너스로 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빼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일을 한 35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론병이라고 해도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좀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얘는 이제 뉘게리 근육신경마비도 그렇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책을 써는 거는 뉘게리 그 근육신경마비 하면은 책에다나 유튜브에 보면은 가족이 아니면 사혈하지 마라 이래놨거든요. 그게 왜냐? 이게 가벼운 증세와 중한 증세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진단받고 바로 한다고 하면은 뭐냐? 바로라고 하는 거는 보살의 균형을 맞추는 식품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장 기능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해볼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식물을 먹기만 먹으면 설사를 하든가 변비가 온다든가 가스가 차든가 이렇게 장 무력증에 빠져버리면은 체력 저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뭐 현대의학하고 같이 합심한다고 하면은 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수혈 받아버리고 사혈하면 뭐 못할 거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써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웬만하면은 서로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합하면은 할 수는 다 있는데 지금 이제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금야금이라도 치료는 해야지 어떻게든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력. 근데 이 의지력이 생기려고 하면은 그냥 누가 했으니까 누가 좋아졌으니까 나도 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의지력이 안 생겨요. 이런 병이 왜 오고 이렇게 하면 왜 좋아지고 이런 식품들은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버리면은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뭐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냥 뭐 낫는 거는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우리 인체 구조 자체가 그래요. 뭐든지 맑은 피만 돌게 해주면 혈액순환만 잘 돌게 해주면 스스로 이렇게 복원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이나 다 얘기하면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잘 돌아야 된다. 말은 맞는 소리예요. 그 말이 딱 정답이거든요. 근데 피가 맑으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해라. 신부전증 진단받으면 투석하거나 이식해라. 간경화나 간암이 되면 절개해라지.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복원시키는 학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신장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왜 간 기능이 망가지는지 이런 진단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병이 신장과 간 기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적어도 한 60% 정도 망가져야 이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70%가 망가지면 신부전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 심부전증하고 고지혈증하고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따지고 보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30%, 40%, 50%, 70% 떨어지면서 큰 병이 오는데 신장 기능이 30%가 떨어졌던 70%가 떨어졌던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재생시키는 학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심부전증 한번 진단 받아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투석하거나 이식하는 방법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근데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거는 뭐냐면 심부전증으로 진단받으면 신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70%가 망가지고 30% 정도가 남아있으면 심부전증 진단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단 딱 받고 처음부터 심전생리학으로 하면 30년, 35년 전부터 100명 하면 90명 이상은 완치가 돼요. 그러면 70%가 망가져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데 60% 망가지고 50% 망가지고 회복 안 될까요? 70%까지 망가져도요. 근데 심지어 심부전증 낮에는 소변을 한 방울도 못 보고 밤에만 조금 보던 사람도 회복된 사례들이 있어요. 신장이 소변을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 100이라고 할 때 70%가 망가지면 30%만 남아 있어도 30%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우리 방법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내가 내 손으로 하면 97% 잡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해도 93% 정도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병을 이걸 치료를 못해서 심부전증 하면 모두가 다 투석받고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크론 병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이런 심부전증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치명타를 입고 기저질환하면 기저질환이 근본 원인이 뭐예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0%, 40%, 50%, 60% 떨어지면서 그게 다 기저질환인데 이거를 뿌리를 뽑는 방법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이라고 하는 건 강제 기능이고 심천생리학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게 막히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질수록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내가 어혈도 단순 어혈, 섬유질화된 어혈, 담석화된 어혈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단순 어혈은 그냥 좀 강하게 당기면 나오는데 섬유질화된 어혈부터는 그걸 불려서 녹이지 않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 어혈이 담석화돼 버리면은 물집이 생기고 빼보면 노란 물만 나오고 그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이렇게 치료 부문을 찾아 들어갔고 현대의학은 피가 못 돌아서 염증이 생기면 피가 못 돈 건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항생제나 아니면 수술로 잘라내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기초 자체가 달라요. 그 대신 이제 심전생리학은 이게 그래요. 증세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머리가 되게 아픈 사람들이 1번, 9번을 빼니까 첫날 어혈이 탁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빼고도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고 어혈을 빼내도 어혈이 안 나오면 5개월, 6개월 빼도 어혈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최고 기록이 9개월 만에 1번이 터졌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9개월 만에 터져도 어혈만 나오면 두통 치료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든지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만 빠르게 맑은 피만 공급되게 해주면 우리 인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공부를 하면 병명에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이제 가정에서 사회를 하다 보면 뭐 뇌종양이 나왔다, 심부전증을 뭐 가족끼리 고쳤다, 자폐증을 고쳤다, 간질병을 고쳤다 수없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나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웬만큼 망가져도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두가 다 있다. 근데 그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뭐냐? 바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다. 그럼 영양 공급하면 첫째 1. 영양분이 가공돼야 되잖아요. 그거 2번, 3번 가공. 가공된 게 또 중간에 녹아 없어지면 안 된다. 혈질이 강산성화돼서요. 그러면 8번을 빼서 녹지 못하게 하고 이 맑은 피가
또 돌아가면 혈관이 열려 있는 데만 가니까 막힌 혈관은 또 이 3대 요소만 지켜주면 웬만한 병은 그래 나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들 뭐 농약이나 중금속 뭐 사고 이런 병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오는 병은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야 양심한테 묻는다고 하면 한 97% 정도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늘 강의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질병을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어때요? 치매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심장마비 이 심장마비들 하면 제 기준으로 뭐 엄청 답답해요. 진단 딱 받고 곧바로 심전생리학으로 해보세요. 그냥 10명 하면 9명 반 낫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한 번 치료되면 우리 방법은 적어도 10년 20년 재활 안 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그래요. 그 병이 왜 오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엄청 힘든 거고 그 병이 왜 오고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보면은 아주 쉬운 거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나 다른 것들 이렇게 보면 제 눈에 바라보면 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어렵게 하면서 힘들다고 하냐. 그래서 저는 동양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기존의 좀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자꾸 약의 강제 기능 수술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효능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고 단 양약처럼 진통제처럼 금방 먹고 이렇게 멈추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방법이 좀 약해요. 그렇지만 염증성 질환이나 어혈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통증도 한 번 빼고도 어혈만 나오면 통증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배워서 자기 건강관리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한의 양의가 이걸 한다고 하면 제가 처방전까지 다 공개해주고 제조법까지 다 공개해주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면은 저야 얼른 내주고 싶죠.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걸 쉽게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걸 해서 이걸 사회를 하지 않으면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알고 한의 양의도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전 세계인이 심전생리학을 배우러 한국으로 모여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날 지점에 좀 요점 정리해드리면은요. 사열 번호를 제가 앞번호에서부터 몰아빼기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할 테니까 실수하지 말고 해보세요. 기본 사열은 2번 51번입니다. 2번 51번은 어혈이 안 나오면 막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근데 2번 3번에 나오는 건 무게로 달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머지 혈은 일주일에 한 번 빼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제 몰아빼기 순서예요. 8번, 29, 14, 9, 53, 1, 6, 5, 30 이렇게 빼주면은 완전히 이제 이 혈자리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단 처음에 아마 보사의 균형을 맞추고 해독해주고 철분지 이런 식품들을 소화시키는데 좀 문제가 따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번, 3번을 빼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 20%만 나오면 3분의 1만 먹어도 설사를 하던 걸 2팩, 3팩을 먹어도 배탈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식품을 빨리 소화시키려고 하면은 2, 3번을 좀 2번, 51번을 좀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빼서 아랫배에다 손을 대봐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은 심지어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부패된 음식을 먹어도 배탈도 안 날 거라고요. 그래서 병명에 끄달리고 희귀병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 인체는 어느 곳이 막혔냐. 제가 책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질수록 난치병이 발생한다. 이 말이 사실 한마디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힌 어혈을 탁 빼놓으면 피가 돌면 피가 도는 순간 산도도 떨어지고 영양 공급도
이루어지고 근육도 유연해져요. 그래서 어혈만 나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바뀐다. 이걸 생각하시면은 이게 병명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 배워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끈질기게 하시려고 하면은 혈전마다 효능이 다르잖아요. 2번 51번을 빼주면 2번은 위장, 3번은 장, 51번은 이제 생식기계통.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이 크론병에 대해서 지금 사혈육 순서를 이렇게 줘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시면 의외로 좋은 성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에 뵈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봐요.